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손톱 손상 혹은 다른 말로 조갑상 손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보겠습니다. 손톱 손상의 원인으로서는 손톱 첨부의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 손상의 형태로서는 가장 경미한 것이 손톱 밑에 피가 고이는 조갑하 혈종, 두 번째로는 손톱 혹은 조갑상 열상, 그리고 제일 심한 경우에는 손톱 뿌리 혹은 조갑상이 뜯기지 않는 조갑상 견열 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단으로서는 눈으로 봐서 손톱 손상이 있는 것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손톱 뿌리인 조갑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는데요. 조갑상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손톱 제거 후 조갑상 봉합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혹은 조갑상 손상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수부 환자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비는 남자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 혹은 손상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장고를 들거나 장롱을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손가락이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문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 혹은 차문을 닫을 때 손가락이 끼었을 때 역시 손톱 끝에 조갑상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중에 전기톱이나 프레스, 절단기 등에 의해서도 손톱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망치로 못을 치지 않고 손가락을 쳤을 때 수지 첨부 손상인 손톱 혹은 조갑상 손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 손상으로서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인 원위지골에 골절 혹은 탈구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톱 혹은 조갑상의 회복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이 있으면 손톱의 아래쪽에 있는 손톱 바닥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갑상이라 그러겠습니다. 손톱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안쪽에 있는 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네일 루트 혹은 손톱 뿌리가 되고요. 손톱이 있으면 손톱 아래쪽에 있는 것이 조갑상이 되겠습니다. 손톱 뿌리에서 손톱 생산의 90%를 담당해서 만일 손톱 뿌리가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손톱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손톱 뿌리에서 자라난 손톱이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이 조갑상에서 손톱이 밀려나오게 하는, 슬라이딩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손톱이 자라나오면서 광택을 유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톱 뿌리는 손상이 되지 않았고 조갑상이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손톱이 자라나오다가 제대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자라나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두꺼워지면서 광택이 없는 손톱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과 이학적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통증입니다. 다른 어디 부위보다 손톱 끝에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손끝을 다쳤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로서 먼저 눈으로 봤을 때 손톱 밑에 혈종이 있는지 피가 고여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심하게 되면 손톱이 빠지거나 하면서 조갑상 혹은 손톱 뿌리가 연속성이 끊어져 있는,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조갑상 손상이 있으면서 원위지골, 그러니까 손가락 끝마디에 있는 이 뼈가 골절이 있는 것도 같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갑상 열상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손톱 손상이 없고 손톱 밑에 혈종이 50% 이상일 때는 대부분 조갑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손톱이 빠져 있으면서 조갑상 열상이 있거나 아니면 손톱 밑에 혈종이 50% 이상일 때는 손톱을 빼고 조갑상을 봉합을 해주고 다시 손톱을 끼워주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파상품과 항생제 주사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조갑상 견열 손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손상을 받게 되면 손톱이 빠지면서 조갑상, 그러니까 손톱 뿌리도 같이 살점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전으로서는 고에너지 손상입니다. 기계에 끼었다든가 망치로 심하게 내려쳤다든가 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 상태로서는 원위지골, 골절이 같이 동반되는데요. 이때는 먼저 골절 정복술을 한 다음에 조갑상 봉합술 혹은 조갑상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갑상 견열 손상이 있을 때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서 조갑상이 뜯겨져 나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톱을 제거하고 조갑상을 봉합하고 골절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갑상 견열 손상이 심할 때는 먼저 손톱을 제거하고 떨어져 나간 조갑상 요 살점을 다시 이식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손톱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간 이 조갑상이 유실돼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진피 이식술을 하거나 발톱에 있는 조갑상을 일부를 채취해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골절 정복술 및 내고정술도 같이 시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조갑상 봉합술 테크닉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합하는 동안 빠져나간 손톱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다리에 있는 식염수에 담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실은 흡수되는 실로 나중에 뺄 필요가 없는 가는 실로 봉합을 해주겠습니다. 손톱 뿌린 조갑상을 봉합하고 난 뒤에 빠졌던 자기 본인의 손톱을 끼우든지 아니면 본인 손톱이 파손됐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인조 손톱을 끼워주겠습니다. 본인의 손톱이나 인조 손톱을 끼우는 이유는 프로텍션과 몰딩 효과입니다. 프로텍션의 말은 손톱을 덮어줌으로써 꼬매준 조갑상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요. 몰딩이라는 것은 꼬매준 조갑상이 손톱이나 인조 손톱을 덮어줌으로써 평평하게 손톱이 나중에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조갑상 봉합술 후 합병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고리 손톱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갈고리 손톱 변형의 원인으로서는 원위지골에 골절이 심해서 결손이 좀 생겼을 때 원위지골이 손톱을 받쳐주지 못해서 이렇게 손톱이 휘는 그것을 갈고리 손톱이라 합니다. 원위지골이 결손이 없더라도 조갑상을 너무 당겨서 타이트하게 꼬맸을 때도 갈고리 손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갈고리 손톱 변형의 자세한 진단과 치료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 손톱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으로서는 조갑상 손상 후 반응 조직에 의해서 손톱이 그 부위에서 자라지가 않으면 손톱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치료로는 손톱이 갈라지거나 갈라지면서 가운데가 손톱이 없을 때는 발톱 조갑상을 이식함으로써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끝의 앞개 손상에 의해서 손톱이나 조갑상에 손상이 있을 때는 조갑상을 잘 꼬매주고 손톱을 잘 위치시킴으로써 좋은 예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